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특히 문과 여러분,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와! 챗GPT 코덱스 기능 써보셨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나는 생각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 후기를 공유를 하려고 해요. 이른바 문과가 더 쓸모 있어지는 방법이라고 하면 좀 자극적이고, 그냥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생각한 것, 구상한 것을 코덱스와 함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 문송합니다라는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죄송해야 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전 문과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19살 때 선택한 걸로 거의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럼 뭐 어떡하겠나 싶기도 하고,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라던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문과라서 못 뽑힌다, 자리가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입만 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까지 그 입을 하나 더 보태는 게 과연 이 사회에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지금이야 저도 이제 연차가 차서 이런 역할도 필요하고 저런 역할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구현을 하면 그걸 잘 설명하는 일도 필요하고 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문성하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친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에 친한 동료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코덱스를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에 설명을 해주실 때 선임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코덱스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했는데 데스크탑에 폴더를 하나 정해서 그 폴더와 연동을 시키면 거기 폴더에 넣어둔 파일들, 그리고 이 시스템이나 PC의 권한 같은 것들 이제 부여를 하면 얘가 알아서 그 정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착착착착 실행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제는 자비스가 나타났다. 제가 아이언맨 1, 2는 없지만 보급형 자비스를 얻음으로써 아이언맨이 된 기분이라도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코덱스를 쓰려고 했던 것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전략이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봐야 할 일이 많은데 그 데이터를 좀 똑똑하게 분석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 자판기를 원했거든요. 띡 누르면 띡 답변을 주는 그런 걸 원했었는데 얘가 진짜로 이제는 그거를 해주더라. 그래서 혁명입니다, 혁명.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떠한 맥락에 의해서 보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같은 것들을 설정하기에도 이 친구가 아주 잘 수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TML 파일을 만들어 달라, 또는 PPT 장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PPT 형식은 아니더라도 발표 형식에 맞춰가지고 장표도 구성해주고요. 정말 정말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동적으로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제가 평가를 위해서 4분면을 만드는데 그 4분면의 X축, Y축을 다르게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줘 했더니 그것도 순식간에 만들어요. 4분면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비교가 한눈에 안 되는 것 같아. 4분면을 2개를 놔줘 했더니 그것도 해주고 정말 이제는 무섭더라고요. 어디까지 해주는 거야? 그냥 다 해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점이, 제가 예를 들어서 3만큼 구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상상만으로는. 근데 얘가 3까지는 당연히 해주니까 제가 그 3이 구현된 것을 보고 4, 5, 6을 상상을 할 수 있고 더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10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구세주의자 혁명인 것 같았는데 잠깐 다시 생각해보니까 팀장님이 그럼 날 필요로 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대번 들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이제 나 필요 없겠다. 이제 나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지? 이제 곧 잘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애착인형 전략으로 가야 되나? 내가 일을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술을 잘 마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잘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애착인형 전략으로 가서 비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잘 탔으면 막차를 겨우 탄 것 같고 아니면 이미 이제 차가 떠나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언젠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더 쓰임이 있을지 없을지는 언젠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저한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겠다?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 고객들이 가진 또는 내가 가진 불편함을 제대로 직시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불편하다는 게 당연히 뭐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에 동요하고 뭐 예민하고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죠. 원래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해결 방법을 찾거나 수단을 갖다 붙이는 거는 오히려 더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니즈만 있으면 구현은 AI랑 하면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상대방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또는 뭐 때때로는 내가 고객이기도 하니까 나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넓고 얕게 아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손만 대고 끝까지 뭔가 해내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얕은 거의 레벨 0.5 수준의 그런 지식만 머리에 넣고 나서 이거 나 취향이 아니네. 이거 내 적성에 안 맞네 하고 관둔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회사 일도 그렇고 저의 사이드 프로젝트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저는 다 버려지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연히.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다트? 여러 가지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그게 어느 순간 연결이 되면서 폭발적인 결과를 내고 혁신이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이 AI 에이전트가 나타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웠던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이 생성형 AI를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수준의 얕은 수준의 배경 지식이 이미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뭔가 다양한 것들에 호기심을 갖고 내가 그때그때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워도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함이 이제는 진짜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였습니다. 구현이 정말 쉬워진 만큼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해낼 수 있는 능력, 성실함, 끈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코덱스로 또 앱을 사부작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제가 말하면은 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니까 오류를 잡는 것도 그렇고 뭔가 연결이 안 된 거 이런 것들 다 해결을 해주니까 이게 내가 이 프로젝트가 뭔가 완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차 완성본이라도 거기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사용자가.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이 수치심에 대한 역치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지금 바로 물어봐야지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해왔어요. 제 나름대로는. 막 개발자들만 있고 저 혼자만 이렇게 기획자랄까요? 현업 기획자랄까요? 그런 존재로 있는 상황에서 막 개발자들한테는 너무 쉽고 기초적인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는 용어 같아 보이는데 전 모르니까 죄송한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왔는데요. AI 에이전트랑 일하면 그냥 물어보면 돼요. 오늘도 제가 얘한테 이 프로그램 뭐 하는 프로그램이야? 이 라이브러리 뭐 하는 라이브러리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한 개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왜냐면 얘는 저를 업신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모르는 거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잘 안 물어보게 되고 아는 척하는 놈이 재수없는 놈이 되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무지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덮어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감정 싸움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굽히고 들어가서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가르쳐주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만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래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물어보면 굉장히 설명해주길 좋아하고 박수 쳐드리면 더더더 좋아해가지고 신나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근데 이제는 AI가 인간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엄청 빠른 속도로 알려주니까 수치심이란 것을 무릅쓸 용기가 없어도 된다. 이거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이제는 화내면 진짜 손해예요. 화내면 나만 손해지 뭐 이런 얘기잖아요. 화내면 너만 손해야 참아 뭐 이런 얘기 있죠. 이제는 진짜 화내면 저만 손해입니다. 제가 코덱스랑 앱을 만들면서 솔직히 얘가 뭐 잘 알아듣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잘 알아듣는 게 85%라고 치면 한 15% 정도는 제가 정말 타이트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20번도 30번도 넘게 같은 것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얘한테 화내봤자 뭐 하겠니? 이 화낸 거 그냥 토큰 낭비로 이어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화낼 필요가 정말 없는 거예요. 화내느라 그 말을, 그 토큰을 쓰면은 그냥 내 돈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겠구나. 돈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결과도 제대로 못 얻으니까 이게 대화를 통해서 뭔가 요청을 하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사이에 화가 굳이 낄 그 쓸데없는 쓰레기가 낄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 정말 세부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거는 조금 더 개념적인 상위 레벨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개발자랑 일하는 방법? 개발자들과 수월하게 일하는 문과 현업 담당자 되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며칠 사이에 제가 AI 에이전트를 이렇게 써보고 코덱스를 이렇게 써보고 느낀 바가 많아가지고 긴급히 전환을 좀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개발자와 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자기 수양의 관점에서는 고수가 되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화를 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거를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 다녀보면 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매출도 많이 났으면 좋겠고 마진도 많이 났으면 좋겠고 비용은 아끼고 싶어. ROI는 높이고 싶어. 이런 식의 목표를 많이 세팅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런 목표야 둘째 치고서라도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싶은지가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그걸 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좋은 거 뭔지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가진 문제를 또는 내 상사가 가진 문제를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를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코덱스로 앱을 만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앱을 만드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이 앱의 화면이 어떤 구성 요소로 나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 있고 서브 타이틀이 있고 내용이 있고 버튼의 배치가 있고 여백의 공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레벨이 맞는지 레벨은 맞더라도 사용자의 인지에 뭔가 아쉬움이 있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다 잘 나눠서 쪼개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쪼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제대로 일으키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앱 개발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영향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하나가 바뀌면 뭐가 들어가면 영향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만 해도 오늘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앱이 회고를 하기 좋은 앱 이런 거거든요. 컨셉이.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회고를 날짜를 정했어요. 일주일치를 회고를 한다. 이렇게 정하면 그 일주일 시작을 뭐 오늘로부터 해서 끝나는 날을 뭐 플러스 6일까지 하고 7일째 되는 날 우리는 회고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뭔가 하나 움직일 때마다 또는 상대적인 이 기간이 바뀔 때마다
줄줄이 소시지처럼 문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주간을 요약을 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자가 바꿀 수 있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아니지. 일주일마다 그냥 딱딱 정해놓고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 사용자가 몇 개의 기록을 남길지 난 알 수 없잖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 번째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 마케팅을 하면서 이벤트 페이지 구상, 그리고 고객이 어떤 경로로 앱에 접속을 해서 뭐 이벤트를 경험을 하고 뭐 경품을 당첨받아가지고 받는 것까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플로우를 생각을 해본 적이 많거든요. 제가 기획자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거를 단단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일을 했을 때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요? 몰랐네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매장을 정했는데, 경품을 받기로 한 매장을 정했는데 그 매장에 재고가 도착을 안 했어. 그럼 재고 인식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뭔가 사용자가 이거 숫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정책도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거를 촘촘히 끝까지 끌고 가는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뒷심이 부족해지는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그게 뭐 생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냥 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고객의 불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영향도가 없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내가 내건 주제에 대해서 기획을 했으면 끝까지 이거를 고민을 하는 것, 개발자들이랑 함께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앱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코덱스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할 때도 제가 이제 신경 쓰이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정리하면서 얘가 이야기해주는 것들 뭐 이런 거 나중에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가면서 하는데 생각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정말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합집합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개발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는데 AI 에이전트랑 이야기를 하면 비교적 좀 덜한 것 같기는 한데요. 얘가 지금 생각해주지 못하는, 개발자분들이 지금 생각해주지 못하는 이외의 것들을 제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건 이제 개발자들이랑 일할 때 강했었던 건데, 개발자분들은 제가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들을 수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를 맺은 요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도 있고요. 고객의 반응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여러 명이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채운다. 그러니까 돌이 큰 거를 채우고 나서 막 작은 거를 채웠는데 여전히 이 물병에 빈틈이 있잖아요. 그럼 물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멀티맨이 되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AI 에이전트로 넘어오고 나서는 좀 덜해졌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제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앱 사용 가이드도 만들고 싶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는 얘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아니면 제가 템포가 더 빨랐을 수도 있죠. 얘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다 챙겨줄 거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체를 조망하려는, 어떤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술의 옹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술에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근데 트렌드라는 단어는 왠지 조금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항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패션 트렌드의 경우에는 패션 관계자들은 당연히 그걸로 먹고 살고, 저도 그 트렌드를 소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실증이 나서, 예를 들면 로고를 크게 박았던 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져가지고 이제는 올드머니다, 조용한 럭셔리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오래된 일이지만, 이게 이전에 대한 반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술의 영역은 훨씬 더 정반합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마케팅을 깜깜이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정확한 숫자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와 있었고, 근데 그 솔루션이 여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그것들까지 커버가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트렌드를 알아야겠다. 이 기술의 트렌드를 알아야겠다. 물론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도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해결 방안이 되는 기술을 잘 공부를 해둬야겠다. 적어도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그 개념이라도 알고 있으면 찾아보면 되니까,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근거를 캐는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고 해도 제가 명령을 또 잘 해줘야 되고 꼼꼼하게 설득의 논리를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설령 그게 처세라고 하더라도 제가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을 훨씬 더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갖춰야겠다. 그분들의 생각을 읽고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필요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막 공학자나 개발자인데 그 결정을 내리는 위치까지 가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처세도 중요하고 뭔가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중요한데 정말 육각형 그 자체고, 그럼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천상계예요. 그쵸? 제가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또 하나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을 드높이는 게 중요하다 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좀 의사결정자의 니즈를 잘 캐치를 하고 잘 설득을 하자 였다면, 지금은 제가 한 기술을 활용해서 한 프로젝트들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개발자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을 잘 쳐줘야지 그 사람들이 또 신나서 나중에 저를 또 도와주시는 그런 모양새가 선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와 같이 일해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많이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니즈를 발굴해서 가고요. 또 연락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볼까요? 이번에 이런 거 나왔던데 저도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We are the world 정신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면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코덱스가 돌아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오픈 AI, 엔트로픽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저를 내버려두고 갈 수도 있었는데 큰 배를, 호화로운 배를 만들어서 야, 넌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너 데리고 가는 방법 우리가 생각했어. 비록 선장님은 그분들이지만 제가 선원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사람들은 계속 이 세계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감히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를 한다거나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의 자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쵸?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맞는 것 같죠? 제가 성격이 원래 인정 욕구가 좀 강한 편이고 뒤처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도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잘 되진 않지만. 그런데 그 배움이 한 번도 100%를 채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안 해도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내가 이런 공부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한 것들을 돌아보니까 회사에서 당시 트렌드였던 기술을 가지고 교육을 해줬던 것들을 돌아보니까 하길 잘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에서 파이썬 교육 받았고요. 유튜브 하면서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SQL 강의도 들었고요. 플러터라는 걸로 앱을 개발하는 강의도 들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그 세계에서 어떤 얼추 용어를 쓰고 이 사람들이 그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겠구나라는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딱히 좋은 결과를 냈던 건 없지만 해보길 잘했다.
파이썬도 배우길 진짜 잘했어요. 저 코드 그냥 짜라고 하면 짤 줄 모르거든요. 뭐 문서 편집하는 거, 엑셀 파일 만들고 막 계산해가지고 결과물 내는 거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뭐 구글링해서 겨우겨우 뭐 짜거나 짜다가 말거나 했었고, 근데 그나마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걸 보면 이게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은 충분히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코드도 막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짜주고요. 심지어 개발 환경 세팅도 가이드 다 해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원래는 그 파이썬 머신러닝 할 때 유명한 그 예제가 있어요. 타이타닉 생존율 예측하기. 그리고 뭐 미국의 집값이었나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과제만 하고 제가 막상 현업으로 돌아가면 그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딱히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죠. 있는데 제가 끝까지 한 적이 없죠. 근데 이제는 정말 다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나 7년, 8년이나 회사 다니면서 뭐 했던 거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 배움이 결실을 딱히 못 맺는 것을 보면서 아쉬울 때도 있고, 에이, 그냥 놀기나 할 걸 생각한 적도 없지 않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을 배워두기를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겸손하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인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 체력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배워두고 열심히 교류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팀장님이 나 필요 없겠다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100% 무섭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코덱스를 통해서 일을 해보고 저의 또 프로젝트를 해보고 하니까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면 오히려 길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아졌다. 내가 명확하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고 싶은 것을 규정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상상만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제가 그렇다고 뭐 이 세상의 히어로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일상의 문제들을 잘 찾아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진짜로 제가 만들고 있다고 했던 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에 나왔었던 다른 팟캐스트 영상들에 나왔었던 이야기들, 그 사상들을 제법 담았거든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꽤 훌륭히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 다음 주까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용자 테스트를 또 해야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사용 테스트를 해주실 분들을 찾아볼까 해요. 그럼 우리 겸손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다 같이 잘 살아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